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이번 대상은 피우진 보훈처장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입을 열면 청와대의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조국 민정수석, 이선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도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을 소환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블랙리스트 수사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지금쯤 동부지검은 이미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어야 됩니다.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려는 융단 폭격 대상 피우진 보훈처장은 환경부와는 또 다른 결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우진 처장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행적들이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절친이라고 하죠.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지금은 무소속 의원입니다. 손혜원과의 절친이 대통령 부인이다. 그래서인지 피우진 처장은 손혜원의 부친을 사회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안 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고쳐서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성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지금 검찰은 수사 중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손혜원 관련 건이고 또 하나는 보훈처 블랙리스트 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랙리스트입니다. 환경처 블랙리스트는 상당히 진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신미숙 비서관까지 연루됐다는 혐의를 잡고 진술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비서관이 환경부 차관을 불러서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환경부 차관은 좌천됐다, 경질됐다. 그 밑에 직원도 좌천됐다. 그리고 김은경 전 장관도 처음에는 이렇게 찍어내기, 내일 꽂기 하다가 결국 본인도 공항 건설 문제로 해서 쫓겨났다. 이런 진술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피우진 처장은. 자, 일단 피우진 처장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거 박승춘 보훈처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승춘 보훈처장은 저도 얼마 전에 뵀는데 어떤 행사장에서 지금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승춘 처장은 정말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우진 처장은 독립유공자, 자,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유공자들이 많지만 윤봉길 여사 어떻습니까? 윤봉길 여사의 장손녀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너무 무례한 행동을 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 기재부에서 A를 받은, A 등급 평가를 받은 이런 기관장도 쫓아냅니다. 근데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모욕을 주고 쫓아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한민국 정부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보훈처는요,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이제 환경처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작전에 들어갑니다. 산하기관인 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컨트리클럽 등 3개 산하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을 보내서 해당 기관장 사퇴를 종용합니다. 그런데 그중 김옥이 당시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분은 군인입니다.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비례대표원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옥이 당시 보훈복지재단 의료공단 이사장에게
보훈처 A국장이 사퇴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김옥이 당시 이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자, 의료공단이 전년도 기획재정부 평가에서 A를 받는 등 사퇴의 사유가 없다.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사전 약속도 없이 인사운영과장이라는 사람을 광주 원주시에 있는 공단으로 보내서 막무가내로 사퇴서를 쓰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약속도 하지 않고 사전 약속도 없이 보훈처의 B과장이 새벽에 들어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실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밀고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김옥이 전 이사장이 약속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 내 방에 들려보내지 말아라고 했지 않느냐 해도 성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단의 직원들이 다 들 수 있도록 옥신각신 온 공단을 들쑤셔 놓은 뒤 김 전 이사장한테 쳐들어가서 사퇴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 전 이사장이 격분했지만 이 과장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화를 김 전 이사장이 피의인 차장에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화를 직접 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야 공단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공단의 소문이 퍼졌고 김옥이 전 이사장은 한 달쯤 뒤인 8월 임기 7개월여를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힘에 밀린 겁니다. 망신을 주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옥이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여군 단장 시절에 대령 시절에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처장을 참모로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역 중령인데도 김옥이 전 이사장이 여군 단장 시절에 참모로 피우진을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시켜서 그런 겁니까? 피우진 처장은 마치 빚쟁이에게 독촉하듯 사퇴를 내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김옥이 전 이사장에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저도 김옥이 전 이사장과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피우진 처장 사퇴 무슨 시위 집회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뭐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당시에 이제 그 피우진 처장의 지시를 받고 새벽에 무리하게 김옥이 전 이사장을 찾아와서 난리를 부린 그 비과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한 지 불과 15개월 만에 부이사관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초고속 승진입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보훈처 온라인 게시판에서 항의성 댓글이 쇄도하는 등 물의를 빚은 인사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수사와 비교하면 피우진 그리고 이 비과장이라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또 한 명 있습니다. 윤주경 독립기념관장, 이제는 전 독립기념관장이죠. 이분은 윤봉길 여사의 장손녀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있는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BH 뜻이라면서 나가라고 하대요. 뭐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옥이 전 이사장이. 야,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윤봉길 여사의 장손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런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입니까? 이분들은 말만 하면 뭐 독립유공자들을 뭐 잘 받들자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사회운동에 손혜원의 부친은 이렇게 독립유공자로 대접하고 규정을 바꿔서까지 해주고 윤봉길 여사의 장손녀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됐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가 피우진 처장의 이 행동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공손하고 품격 있는 듯이 보이는데 뒤로는 이런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쳤지만 피우진도 쳐야 됩니다. 왜 안 칩니까?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자유한국당이 지난 1월 달에 피우진 처장을 고발했습니다. 어디에? 서울 동부지검에. 지금 환경부를 수사하고 있는 바로 그 동부지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진도가 안 나가네요. 왜 이렇습니까? 자,
이런 피우진 처장의 비인간적인 모습까지도 함께해서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손혜원 의원에 붙인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이 검찰은 동부지검은 아닙니다. 남부지검입니다. 남부지검 형사 6부 김영일 부장검사인데요. 서울 남부지검은 지금 손혜원에 대해서 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함께 목포 투기 의혹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런 검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종시에 있는 국가보훈처를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 보훈처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 압색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단체가 손혜원 피우진 고발한 지 지금 이게 한 2달쯤 됐나요? 지금 1달 됐나요? 어쨌든 이동안 점검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또 손혜원 대통령 부인의 절친이니까 눈치 본 겁니까? 좀 기가 막힙니다. 물론 기사를 보면 보훈처는 조금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 아니 우리가 누군데 감히 검찰이 우리를 수색하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실이요, 작년 2월에 손혜원 의원 방으로 피우진 보훈처장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됐습니다. 손 의원과 피의 처장이 만났고 독립유공자 서원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맞다. 물론 우리가 도청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만난 게 사실이고, 그 이후 2달 뒤에 광복 후 사회주의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거 역시 손혜원이 자기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 대통령 부인과의 관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정부 보훈처장을 압력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 수사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피우진에 대해서 우리 보수적 국민들이 갖는 정말 상실감은 큽니다. 박성춘 전 처장하고 너무 대비돼서 그럴까요?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요, 전부 다 문재인 정권에 비맞추는 그런 일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분들의 눈에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이나 제대로 항일운동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계열, 이런 사람들만 중요합니까? 진성화의 융단 폭격. 오늘은 피우진 처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우진 처장이 소환될 날도 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검찰이 손혜원 여사와 친하고 김정숙 여사와 친하다고 해서 얼렁뚱땅 수사 끝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피우진 처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에 반의 반만큼만 해도 저는 피우진 처장은 곧 구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정말 문재인 정권은 장자연, 김학의 아주 옛날 공소시효도 지난 이런 데 매달리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검찰 두고 보겠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진성화의 융단 폭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힘내셔서 내일 월요일부터 더욱 생생한 일과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 혹시 진성호 방송에 구독 버튼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은 후원금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은 받지 않지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힘이 생깁니다. 진성호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